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판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반격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과 이 문재인의 검찰에 대한 반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 재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예상 밖이다라는 평가죠.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2년. 이게 이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그 이유가 이재명이 사법 방해까지를 하고 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방탄까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요지인데 이게 국민들의 여론에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재판부 법리상으로도 당연하다. 검찰이 징역을 구형을 하게 되면 이 재판부의 선고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재명이 이제 그동안 주춤했던 다시 검찰에 대한 공격에 칼을 빼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법사위에는 이 법 왜곡죄, 검찰이 법을 왜곡할 경우에 처벌하는 이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좀 주춤했던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했던 이 검사 4명을 탄핵하는 것, 탄핵을 앞두고 청문회를 하는 것, 지난달에 청문회를 한번 열었는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다음 달 2일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혐의를 수사한 검사입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미 박상용 검사가 이 자신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이 이성윤에 대해서 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성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이다. 박상용이 울산지검에 있을 때 술자리에서 난동을 부렸다라는 내용인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찰을 공격을 하는데도 반격을 하는데도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반격할 방법이 검찰을 공격하는 이 내용밖에 없는데 이 검찰을 공격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라는 것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검사에 대한 검사를 규제하는 법안도 이미 검사들을 규제하는 많은 이 시스템이 있고 법안이 있는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이 있는데 굳이 법 왜곡죄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검찰을 공격하겠다는 의도인데 여기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나 법조계, 사법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큰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의 정치 권력 뒤에 숨은 방탄, 사법 방해까지를 걸어서 징역형을 구형을 했다. 이재명으로서는 도망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방면이 될 텐데 이 법리상으로 반박하는 것과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검찰에 대한 공격이 이재명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김민석이 이재명과 동갑인데 이 김민석이 나서서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또 이재명에 대한 테러가 있을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재명이 탄압받고 있다. 또는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서 이것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재명은 일단 전남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가서 이 국민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쏟아진 이 국민들의 관심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전남에 가서 조국과 이 경쟁을 벌이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검찰에 대한 이 자신의 어떤 반격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재명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어떤 반격은 검찰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건 먹혀들지 않고 있고, 이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어뜯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이것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최재형이 가방을 준 부분, 최재형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이 선거법 위반은 11월 15일 선고가 있는데 이 선고 현장을 생중계하겠다. 지금 언론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생중계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건 이미 김명수 사법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이 선고가 있을 때 생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법원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송사들이 요청을 하면 재판부가 아마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이기 때문에 생중계를 허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신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될 것이다. 또 선거법 위반도 있는데 오는 30일 위증교사 결심 공판도 있고 여기에서 또 징역형이 구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면서 이재명의 검찰에 대한 어떤 발악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 이재명에 대한 법인카드 비리입니다. 수원지검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내놓고 있는데 이재명이 아직 서면 질의서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주일째입니다. 이재명이 서면 질의서의 응답을 자신이 모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인카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서면 질의서에 이재명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서면 질의에 답변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이재명에 대한 이 법인카드 비리, 서면 질의에 대한 이재명의 응답, 그 다음 기소, 이재명이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이 무분별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국민 여론에서나 법리적으로나 완전히 포위된 상태다.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데 매달리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 다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어제 양산을 찾은 민주당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전직 대통령인 자신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이건 지금 문재인이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이 이 검찰 수사에 대응해서 재판에 대응해서 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먹혀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도 검찰의 탄압이다. 문재인도 이 검찰의 탄압 수사다. 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보는 시각인데 이게 국민들 여론에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그 구형을 하면서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신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경우에, 이런 정치인의 경우에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엄벌에 처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지금 일반 국민은 더 잘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과 문재인 같은 이런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방탄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금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의 재판, 문재인 수사에 있어서. 이재명의 재판에 있어서 이 재판부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게 이재명의 징역형을 구형한 지금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에게 전혀 어떤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엄중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더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일반 국민의 인권은 검찰이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이재명 같이 정치 권력을 이용한 방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
이 검찰의 태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 문다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27일 그 문다혜에 대한 특혜 비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주지검이 다시 신모 씨를 소환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이 문다혜 지원을 거의 이 문다혜 지원에 매달렸던 문다혜의 비서처럼 이렇게 활동을 했던 조국 민정수석실의 6급 행정관입니다. 핵심 인물이죠. 이 신모 씨.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서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직접 신문에도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검찰이 또 소환을 했습니다.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소환돼도 이 진술 거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다혜를 소환하기 위한 이 사전 작업이다. 3차례나 이렇게 소환하고 조사를 했는데도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이 신모 씨 소환한 이후에 곧바로 문다혜를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김정숙에 대한 수사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반 국민은 보호해야 하지만 이재명 문재인처럼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방탄하려고 하고 사법 리스크를 허물려고 하고 있는 사법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는 검찰의 태도가 국민들의 여론에도 먹혀들고 있고 재판부에도 먹혀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문재인이 검찰에 대해서 반격에 나섰지만 여론으로도 법리상으로도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을 답답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 반격이 그래도 좀 효과를 보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발목 잡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뿐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도 검찰이 빠르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오늘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본 뒤에 빠르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재명에 이어서 문재인 가족에 대한 사법 처리도 이제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엄중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